계룡산의 여름, 신혼사의 슬픈 사랑 완결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에 시작했던 계룡산 신혼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1살 여대생 민지와 29살 스님 지연의 이야기. 이것은 사랑할 수 없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이자 인연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지난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2003년 여름 계곡에서 물에 빠진 민지를 지연 스님이 구해냈고 두 사람은 점점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스님을 향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고 지연 스님 역시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죠.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스님? 민지의 질문에 지연 스님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2부 금지된 감정.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민지의 신혼사 방문은 이제 주 2회 3회로 늘어났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버스를 타고 계룡산으로 향했죠. 친구들은 민지가 이상해졌다고 수군거렸고 교수님은 최근 결석이 잦아진 민지를 걱정했습니다. 또 오셨네요. 지연 스님의 목소리에는 이제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반가움과 걱정, 죄책감과 기쁨이 뒤섞인. 네, 스님 뵙고 싶어서요. 민지는 이제 더 이상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민지 씨, 네, 스님.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연 스님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무엇이요? 민지는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건 말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낙엽 밟는 소리만이 그들 사이를 메웠죠. 제가 폐를 끼쳤나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스님이고 알아요. 알고 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연 스님의 고백에 민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도 민지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이 만남이 제게도 소중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스님. 불가능하다는 거 알아요.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마음은 진짜예요. 제게는 서원이 있습니다. 지연 스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번뇌를 끊고 진리를 깨닫겠다는 출가할 때 부처님 앞에 세운 서원입니다. 그 서원 속에 저 같은 사람은 없는 건가요? 민지 씨도 중생입니다. 제가 구제해야 할. 구제요? 민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구제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스님 곁에 있고 싶을 뿐이에요. 미안합니다. 지연 스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민지 씨에게 이런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아니에요.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날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이 아름다운 마음도 몰랐을 거예요. 3부 이별의 결심. 2003년 12월 첫눈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민지는 마지막으로 신혼사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스스로 선을 그어야 한다고 결심하고. 스님, 민지 씨, 이런 날씨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뵙고 싶어서 왔어요. 민지의 말에 지연 스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졸업하면 취직 준비를 할 거예요. 서울에서 열심히 살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도 편하게 수행하세요. 민지 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에 스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능했을까요? 지연 스님은 처음으로 민지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가능했을 겁니다. 아니, 제가 먼저 민지 씨에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 대답에 민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일방적이 아니었다는 것, 스님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사랑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은혜 갚지 못해 죄송합니다, 스님. 생명을 구해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민지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는 떠날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지연 스님은 그 자리에 서서 눈 속으로 사라지는 민지를 지켜봤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거리였지만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사부 그 후의 세월, 3년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약속대로 졸업을 하고 서울의 한 출판사에 취직했습니다. 책을 만드는 일은 그녀에게 위안이 되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소개팅을 주선했지만 민지는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과 비교하게 되었으니까요. 그 따뜻했던 눈빛, 그 깊었던 대화, 그 순수했던 마음. 가끔 혼자 계룡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신혼사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팠으니까요. 스님은 잘 지내고 계실까? 지연 스님은 더욱 엄격하게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민지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와의 인연을 올바로 승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을수록 그리움은 깊어만 갔습니다. 2006년 가을, 신혼사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민지였습니다. 지연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스님께 3년이 지났습니다. 스님께서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26살이 되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일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삶 속에서도 늘 생각합니다. 그날 계곡에서 저를 구해주신 스님을, 그리고 제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스님을. 스님, 저 결심했습니다. 봄이 오면 신혼사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문객이 아니라 수행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스님 곁에 있을 수 없다면 스님과 같은 길을 걷겠습니다. 스님이 보시는 그 부처님을 저도 보고 싶습니다. 스님이 추구하시는 그 진리를 저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은 답입니다. 스님을 향한 제 마음을 부처님을 향한 마음으로 승화시키겠습니다. 민지올림. 지연 스님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부 출가. 2007년 봄, 민지는 신혼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큰 가방 하나만 들고 그 안에는 삭발도구와 간단한 옷까지만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길을 걷겠습니까? 주지 스님이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네, 스님. 결심했습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삭발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민지의 긴 머리카락이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새 속에서 가졌던 모든 것들이 함께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 스님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연이었구나. 민지는 번명 지연을 받았습니다. 지혜로운 인연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었죠. 지연아, 출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부터 진정한 수행이 시작되는 것이니라. 네, 은사 스님, 지연 스님, 그러니까 민지는 누구보다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하루 종일 경전을 공부하고 참선을 했습니다. 지연 스님은 멀리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이제는 말을 걸 수도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같은 절에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멀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육부 평행선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지연 스님은 뛰어난 수행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전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수행 정진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그녀의 성장을 기특하게 여겼죠.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은 인연이고 모든 이별은 필연입니다. 그 인연에 집착하지 말고 그 이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연 스님의 법문은 깊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법문을 듣는 지연 스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저 말들이 나를 향한 것인가, 자신을 향한 것인가.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경행길에서 마주쳤습니다. 달빛 아래 서로의 모습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지연 스님, 지연 스님. 짧은 인사를 나누고 서로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절 안에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멀리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칠부 진정한 깨달음. 그로부터 또 3년이 흘렀습니다. 2010년 봄 지연 스님은 30살이 되었습니다. 출가한 지 3년 수행에만 전념한 세월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연 스님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9년 전 자신이 물에 빠졌던 그 계곡가에 물은 여전히 맑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계곡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스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죠. 아니, 그날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연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구나. 지연 스님은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연 스님을 사랑했던 것이 맞다는 것. 하지만 그 사랑을 이루는 방법은 세속적인 인연이 아니라 이런 것이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부처님. 저에게 그 인연을 주셨기에 이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연 스님의 기도는 진심이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2012년 지연 스님은 신원사를 떠났습니다. 더 큰 도량에서 수행하라는 주지 스님의 권유였습니다. 떠나는 날 지연 스님이 멀리서 배웅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깊이 합장했습니다. 모든 것을 담은 합장이었습니다. 사랑했다는 것, 고마웠다는 것, 행복하라는 것.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더 흘렀습니다. 지연 스님은 이제 52살이 되어 신원사의 주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을 지도하며 자비를 실천하고 있죠. 지연 스님은 43살이 되어 뛰어난 강사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절에서 그녀의 법문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죠. 특히 사랑과 집착, 인연과 수행에 관한 법문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합니다. 가끔 서로를 생각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서로가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안이 됩니다. 그 계곡물은 지금도 맑게 흐르고 있습니다. 9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물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고 인연은 이어집니다. 어떤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랑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민지와 지연, 아니, 지연 스님과 지연 스님의 이야기는 비극일 수도 있고 아름다운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만남이 두 사람 모두를 성장시켰다는 것.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신혼사 계곡가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도 의미가 있을까요? 포기하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사랑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